자, 얘를 눌러주면, 자, 세팅을 다 했어. 다 하고, 그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 라이트를 설치하는데, 라이트 설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 여기 라이팅에 가면, 여기 라이팅 프리셋이란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디폴트로 키샷에서 제공하는 세팅 값이에요. 지금 요 상태를 기본 상태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제품 세팅에 관련돼서 표현하겠다 그러고 제품을 선택하면 자, 느낌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서 자, 여기 뭐 이상한 게 나오죠. 이렇게 이상한 게 나오죠. 라이트가 여기서 비쳤을 때 지금 이 재질들이 투명하거든요. 그 투명한 재질의 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투명한 형태의 그림자가 나오는 거예요. 얘를 투과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인테리어 쪽으로 바꾸면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자, 보석, 자, 커스텀, 보성용으로 하면 커스틱이라고 해서 빛이 굴절돼서 여기 빛이 약간 퍼지는 느낌도 표현이 돼요. 살짝 굴절이 돼서. 그리고 자, 이제 성능 모드라고 해서 이걸 누르면은 요거는 이제 개인이 직접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걸 때는 자, 요걸로 잡고선 걸으셔도 상관없어요. 보석, 뭐 커스텀. 그래서 여기에 세팅값 추가한 거 있으면 불러다 써도 되는데 그건 뭐 그렇고 보석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저기 제품 쪽으로 놓고 렌더링을 걸어도 나름대로 얘는 괜찮게 나오는 편이죠. 자,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섀도우 품질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자의 퀄리티. 자, 이게 높아지면 그림자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잘 나오고 자, 요거를 줄이면 그림자가 좀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 지저분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림자의 품질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자, 요 레이 바운스라는 게 있는데 자, 레이 바운스란 것은 그러니까 투명한 물체들이 있을 때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 바운스가 14인데 자, 요걸 줄여 볼게요. 줄이면 이렇게 돼요. 빛이 투과되면서 투명한 걸 투과될 때 투과되는 형태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잡아줄지 투명한 물체가 있는데 빛이 안에를 많이 투과시켜서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레이바운스가 적으면 까맣게 나오고요. 자, 레이바운스가 높으면 투명한 정도가 더 잘 나와요. 깔끔하게. 그래서 유리창들이 서로 겹쳐 있다든지 유리잔들이 겹쳐 있다든지 하여튼 투명한 물체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레이바운스 값을 조금 높여주는 게 좀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석류로 하면 섀도우 품질이나 레이바운스 값, 제품으로 하면 섀도우 품질이나 레이바운스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더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스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렌더링이란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자, 여기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스틸 이미지, 애니메이션, 키샷 XR 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스틸 이미지는 그냥
하나의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거. 그게 스틸 이미지. 자, 애니메이션은 물체가 움직이는 형상들을 내가 렌더링 걸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 그리고 키샷 XR이란 것은 요즘 그 가상현실, 뭐 AR, VR 있죠? 자, 그거와 연관돼서 자, 그거와 연관돼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렌더링을 걸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냥 정지화상이니까 스틸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자, 파일의 이름을 어떤 걸로 정할지 렌더링에서 저장을 하면 이름을 저장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름 정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뭐 컵이다. 그리고 자, 어디다가 저장을 할지, 저장을 어디다 할지. 자, 이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디폴트 값으로. 내가 원하는 폴더로 바꿔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파일 포맷을 어떤 걸로 할 거야? PNG로 할 거냐, JPG로 할 거냐, 뭐 PSD로 할 거냐, 뭐 이렇게 정해주는 TIF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해서 포맷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해상도라는 게 있고요. 자, 인쇄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이런 인쇄 사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요거에 맞춰서 해상도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은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센치로 바꿔볼게요. 센치로 바꾸면, 자,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출력하고 인쇄하기 위해선 해상도란 게 필요해요. 해상도란 게 필요한데, 그 해상도라는 거는, 자, 위에서 이렇게 해상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요 해상도라는 건 쉽게 내가 렌더링을 걸고자 하는 이미지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세로.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위는 픽셀이에요. 포토샵처럼. 자, 인쇄를 하기 위해서 300dpi로 300dpi 해상도로 만들어서 자, 21cm, 12cm, 가로 21cm, 높이 12cm 종이에 출력을 하려면 렌더링은 최소한 2560에 1441을 걸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종이를 자, A4 종이로 바꿔볼게요. A4가 29.7에 21이잖아. 지금 얘가 가로 세로 비율이 정해져 있네요. 딱 정해져 있네. 29.7 한번 자, 이 정도 나오는데 자, 그럼 이렇게 A4 사이즈 정도의 출력을 하려면 최소한 3508 픽셀에 1974 픽셀로 렌더링을 걸어야지 300dpi로 여기에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설정이 되네요. 자, 아니면 미리 설정해 놓은 렌더링 세팅 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요걸 갖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옵션이 있어요. 옵션에 가면 자,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상세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렌더링을 걸 때 CPU를 얼마만큼 쓸 거냐. 자, 요거는 이제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 16코어, 14코어, 10코어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CPU에 보면은 코어라는 게 있어요. 렌더링을 걸 때 활용할 수 있는 코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컴퓨터는 맥시멈이 16코어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대 16코어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좋으면 32코어도 나오고 64코어도 나와요. 근데 많이 비싸겠죠, 이게. 그래서 어찌됐건 CPU를 얼마만큼 사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 때 최대 샘플, 자, 퀄리티를 최상으로 해서 렌더링을 걸 거냐, 아니면 시간을 최대로 해서 렌더링을 걸 거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1시간 30초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1시간 30초 렌더링을 걸는데 그 1시간 30분 동안 걸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퀄리티를 내는 거예요. 최대 샘플은 시간하고 상관없어. 내가 지정한 퀄리티만큼 렌더링이 걸리도록 시간은 알아서 그냥 계속 무한정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지정한 퀄리티대로 렌더링을 거는 거고, 자, 이거는 내가 지정한 시간 내에서 최대 퀄리티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커스텀 제어라는 것은 알아서 퀄리티를 일일이 알아서 내가 세팅을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샘플을 얼마큼 주고 레이 바운스 얼마큼 주고 안티 알래싱 얼마큼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Q에 추가라는 게 있어요. Q에 추가라는 게 있고 렌더라는 게 있어요. 자, 이 Q에 추가라는 거는 내가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 여러 개를 작업을 했다 치자고요. 근데 렌더링을 많이 걸어야 돼, 이제. 근데 렌더링이 뭐 하나 렌더링 거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씩 걸린다. 그럼 2시간 걸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걸어야 되는데 자, 2시간씩 계속 옆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Q라는 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렌더링을 걸 세팅을 정해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런 세팅을 해서 얘를 Q에 추가해주면 자, 렌더링 걸기 바로 직전까지의 세팅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두 개, 세 개 세팅을 저장해 놓고 렌더링을 걸면 하나 끝나면 자동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 것도 걸고 그 다음 것도 걸고 해서 내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렌더링을 걸고 알아서 저장을 해줘요. 나중에 결과물만 확인해 줄 수 있게끔. 항상 컴퓨터 옆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 컴퓨터가 중간에 서버리거나 꺼져버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컴퓨터, 이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알아서 얘가 계속 렌더링을 걸고 저장하고 렌더링을 걸고 저장하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통 대부분들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이제 이런 작업 다 해놓고 렌더링 걸어놓고 모니터만 끄고 집에 가요. 그럼 알아서 밤새도록 얘가 혼자 지가 렌더링을 거는 거지, 컴퓨터가.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옆에 붙어 앉아서 밤을 새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태. 자, 이 상태를 갖다가 세팅을 한 상태를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렌더를 누르면 저렇게 렌더링이 걸려요. 여기 지금
시간이 나오면서 이 퍼센트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이 나오죠. 지금 현재 렌더링 사이즈가 3,500 얼마에 1,900 얼마야. 좀 많이 크게 걸었는데 자, 평상시에는 이 정도까지 크게 걸 필요 없어요. 최종 렌더링 아니면. 일단 중간에 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너무 크니까 잠깐 끄고 줄일게요. 중지. 자, 여기서 출력 옵션을 여기를 한 그래도 1024보다는 조금 높은 거 1200 정도로 이 정도로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어? 지금과 같은 이상한 상황 꺼져버려요. 컴퓨터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자, 다시 렌더 세팅을 렌더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렌더링만 빨리 걸게요. 이렇게 걸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도 나오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저장을 할 때, 여기 JPG하고 PNG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JPG로 저장을 하든지 PNG로 저장을 하든지. 자, PNG로 만약에 저장을 하면 자, 여기서 PNG로 저장을 하면 얘가 어디였지? 아까 위치가 내 문서 키샷의 렌더 내 문서 키샷의 렌더 여기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여기에 지금 렌더링 거는 이미지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걸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아까 얘가 다운된 이유는 아마도 이거 라이팅에서 이런 걸 줘서 그래요. 인테리어나 보석이나 제품이나 이런 걸로 주니까 세팅 값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중간에 꺼져버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른 걸 가져옵시다. 가져오기. 자, 오늘은 뭐가 좋을까? 여기서 라이노 어 우리 뭐 있었지? 요거 세이브 에즈
버전 6으로 하나 주시고, 자, 요것도 6으로. 자, 이렇게 모양을 낼 수가 있고요. 얘는 지워버리고. 자, 여기다가 플라스틱. 자, 샤이니. 뭐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리고, 자, 여기에 메탈릭으로 해서 자, 안에 모양을 자, 이렇게 바꿔서 재질을 입힐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재질 따로 줄 수도 있어요. 자, 환경에 라이트에 얘를 제품, 인테리어, 보석, 제품으로. 자,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 요 렌더링 말고 애니메이션과 키샷 XR이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제품이 있을 때, 자, 얘를 이렇게 돌려보는 형태로 물체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쭉 둘러보는 형태로. 그래서 자, 얘를 두고 자, 애니메이션 누르면 얘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누르면 키샷 XR을 누르면 이런 어떤 마법사가 나와요. 자, 애니메이션 누르면 애니메이션은 마법사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마법사가 따로 있어요, 얘는. 자, 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가 만들어 놓은 물체를 움직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갖다가 렌더링을 그러니까 쉽게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여기서부터 일로 움직이고 뭐 위로 들고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 여기서 렌더링 한 번, 여기서 렌더링 한 번, 여기서 렌더링 한 번, 여기서 렌더링 한 번 하면 자, 네 개의 종이가 돼요. 걔를 빠르게 움직이면 여기 뜬 게 갑자기 일로 가고 여기 뜬 게 일로 가고 여기 뜬 게 일로 가고 하죠? 자, 근데 그 중간중간 과정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는다면 중간에 변하는 단계가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렌더링 걸었던 이미지 한 장을 갖다가 여러 장 나눠서 렌더링을 걸어갖고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순한 거 하나 볼까요? 애니메이션은 실제로 내가 움직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요 애니메이션을 켜고 단순한 거 하나 볼게요. 애니메이션 마법사를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요거는 얘가 알아서 세팅을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렌더링만 걸면 돼요. 쉽게. 여기서 턴테이블 하면 물체가 이렇게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물체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 돌려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이동하면 물체가 이동을 하는 거. 회전하면 회전을 하는 거. 페이드 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기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턴테이블만 잡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턴테이블. 다음.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자,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겨요. 여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생겨요, 밑에. 자, 요 막대기가 지금 얘에 대해서 뭔가 적용시켰던 어떤 효과가 여기 저장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세팅하는 것도 한번 할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할 거예요. 볼펜 갖고. 조금 어렵겠지만. 자, 일단은 오늘은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기본적으로. 자, 기본으로 놓고 완료. 그러면 일단은 기본 세팅은 됐어요. 기본 세팅은 됐으면, 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자,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자,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자,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고, 얘를 렌더링을 거는데, 자, 이번엔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을 걸어서. 자, 이름은 주사위. 자, 위치는 어디? 그 다음에 형식은 뭘로? 파일 포맷을 뭘로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한 게 영상, 움직임,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로도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프레임 출력은 어디다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얘도 자, 주사위라고 놓고, 자, 이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자,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렌더링을 걸리는데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자, 지금 이게 5초의 움직임을 지금 준 거거든요. 5초의 움직임을. 자, 우리가 이거 렌더링 되는 동안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뭘 기억을 해두면 좋냐 하면, 자, 움직임. 보통 우리가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쓰는 거 보면, 애니메이션이란 말을 쓰고, 시뮬레이션이란 말을 써요. 두 개가 되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두 개가 되게 비슷한 말인데, 자, 이거를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하기는 모호해요. 모호해.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한데, 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주로 동작이나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게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자,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그 물체가 움직여서 어떠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기는 참 애매해요. 시뮬레이션을 갖다 시뮬레이션도 움직임이고 애니메이션도 움직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아주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움직임을 표현할 때 움직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시간하고 움직임과의 관계예요. 시간과 움직임과의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1초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30프레임에 30프레임에 자, 이미지가 필요해요. 자, 30프레임이란 것은 쉽게 그냥 30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어디서 봤을 거예요. 책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씩 움직인 형태의 그림을 책에다 그려서 걔를 빨리 책을 넘기면 움직이는 형상이 보일 거예요. 그게 아주 옛날에 우리가 즐겨보던 만화, 2D 만화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1초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30장의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30장의 변하는 그림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려면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그림을 많이 갖다 붙여야겠죠. 그래서 지금 얘도 여기 요 프레임이란 게 여기 30프레임이란 게 있거든요. 여기 30프레임이란 게 있는데 5초 정도의 움직임을 지금 얘가 준 건데 5초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장의 종이가 필요한 거예요. 150번을 렌더링을 걸어요, 얘가. 스틸컷을 쉽게. 그래서 5초의 영상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30장 걸었어요. 이제 1초 만들었어요. 자, 150장 중에 30장 걸었어요.
그래서 자, 요구가 이제 모델링이 아닌 렌더링이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렌더링도 마찬가지고 이 애니메이션 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재질 입히고 모델링하고 그런 것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진 않아요. 근데 렌더링은 하는 거 없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렌더링이 다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렌더링 거는 과정이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키샷도 그렇고 뭐 다른 3D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를 보면 여기에 문서에 키샷에 여기 렌더링에 보면 렌더링 말고 애니메이션에 보면 여기 프레임이라고 그래서 자 이걸 한 장 한 장 렌더링을 걸고 지금 있어요. 얘가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이 빨리빨리 지나가면 이게 움직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150장의 렌더링을 걸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 걸어지면 여기 동영상 파일이 하나 생겨요. 렌더링이 다 걸리고 나면. 그러면 걔는 아예 움직임 파일을 볼 수 있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문서 키샷을 어디에 담았어요? 네? 문서 키샷에 아까 렌더링이 키샷을 설치를 하면 어디에 여기 이 문서 안에 키샷이라는 폴더가 생겨요. 문서 안에. 키샷이란 폴더 안에 보면 애니메이션. 지금 하는 건 애니메이션 폴더 생기고 아까 렌더링 걸었던 거는 렌더링이란 폴더에 생기고.
이제 반 걸렸는데. 뭐 했어요? 돌렸어요? 119 있는데 봅시다. 그러면 세팅이 다른 데 있다. 얘는 데스크탑. 여기에 됐어요. 유저 데스크탑에 됐으니까 아마 바탕화면에 될 것 같아요. 바탕화면에 될까? 여기에 이렇게 된답니다. 네, 여기 아까 경업을 이렇게 설정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저거 짧게 걸었구나. 보려고. 나도 그래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걸어 버려갖고. 그런 식으로 돌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치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근데 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으로 나오는 거는 자, 걔는 뭐냐면 영상이 돌아가니까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해도 계속 혼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돌려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그리고 지금처럼 영상을 빨리 만들면 빨리 돌아가. 그죠? 늦게 만들면 늦게 돌아가는데 천천히 보고 싶다고 해서 플레이를 천천히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볼 때 쓰는 거는 좋은데 하나씩 보고 싶으면 이미지를 보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천천히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다시 한 번 더 다른 걸 하겠지만 XR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 스틸컷 이미지처럼 우리 저런 거 봤을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이렇게 천천히 분해가 됐다가 다시 뭐 끼워 맞춰지고 그런 형상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 내 마우스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XR이라는 거예요. 걸던 거니까 끝까지 걸어야겠지? 그래도 중간에 끊긴 그렇지. 김지우 씨, 이재영 씨, 이채연 씨, 김민정 씨, 구성모 씨, 김혜미 씨, 김민정 씨, 윤예린 씨, 김현기 씨, 유서연 씨, 심호진 씨.
거의 다 걸렸는데. 걸렸다, 이제. 하나. 자, 이렇게 렌더링 다 걸렸거든요. 네, 이렇게 마지막 거 렌더링 걸면 다 걸렸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렌더링이 다 걸렸어요. 확인이 됐으니까,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아까 시간은 5초에 프레임을 150 프레임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영상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세팅 안 하고 그냥 렌더링만 걸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는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조금 더 돌려서 덜 돌린 상태 이쪽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자, 이거를 내가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150장의 이미지를 같이 렌더링 걸었으니까 여기서 이미지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자, 여기서 이미지를 보고 확인하셔도 돼요. 근데 자, 지금 얘는 150장이 걸렸어요, 렌더링이. 딸랑 5초 작업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요거를 체크를 꺼버리면 쟤는 안 걸려요. 요 체크를 꺼버리면 프레임 출력이라는 요 체크를 꺼버리면 저 이미지는 안 생기고 동영상만 생겨요. 그러면 렌더링이 조금은 더 빠를 거예요. 아주 휙 하고 더 빨리 지나가진 않겠지만 요거 걸려서 저장되는 시간만큼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시간 범위에서 전체 기간, 작업 시간, 프레임 범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작업 시간을 시간을 얼마 잡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프레임 범위로 하면 자,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만 렌더링을 걸겠다. 그러면 전체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자, 이런 부분들로 내가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움직임을 그냥 주는 건데 자, 단지 마법사를 이용하면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고 그 외에 내가 이제 효과를 주려면 실제 움직임과 변화를 내가 여기다 다 일일이 저장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대신 렌더링은 못 걸 거야, 그날은. 렌더링 걸면 그날은
시간이 안 될 거고 아마 작업하는 과정만 보여주고 그리고 저기 렌더링을 아마 못 걸 것 같고 그날은 렌더링 걸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자, 오늘은 요걸 하나 더 볼게요. 뭐가 있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보면 자, 환경이라고 해서 저 백그라운드를 불러다 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HDRI라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둥그렇게 보여주게끔 렌더링을 걸어놓은 이미지예요. 얘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사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조절을 못해요. 변화도 못 시키고. 근데 자 그거 말고 백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어떤 사진에 내가 다른 이미지를 합성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자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 이미지에 내가 여기다 뭘 얹어놓은 것 같이 표현을 해보고 싶어. 자 그래서 자, 파일 가져오기 이런 걸 하나 불러와 보죠. 자, 얘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얘가 자, 요 위에 의자 위에 이렇게 있는 어떤 공부함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렇게 놨다고 칩시다. 자 재질을 그래도 입히는 게 보기가 좋겠죠. 여기서 플라스틱에서 투명 플라스틱 클리어에서 러브 푸른 플라스틱을 위에다가 샤이니를 줄까? 안에가 좀 비치게. 자, 그리고 자, 하드. 자, 반짝이. 자, 이렇게 그냥 재질을 입혔어요. 이거 가까이서 보면 재질이 보이는데 안에가 보이는데 자, 안쪽에서 보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자, 재질을 좀 수정해 볼까요? 얘를 어, 확산 색깔을 좀 바꿔보고 확산 투과도 좀 많이 되게끔 바꿔보고 줄전율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봤어요. 색깔이 너무 저런가? 자, 이렇게 줬는데 얘가 한 요 정도 크기가 여기에 이제 놓을 거다. 물체를 놓을 거다. 근데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물체는 자 이렇게 원근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어떤 원근감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얘는 자 이 원근감하고 정확히 맞지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이걸 조절을 하더라도 쉽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방향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 얘를 내가 그림에 좀 맞추고 싶다라고 할 경우 자 맞추는 방법 자 그 방법을 좀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얘를 카메 라이팅 환경 이미지 환경 어디 갔지 그게
자, 여기 카메라 옵션에 보면 이쪽에 프로젝트 창에 보면 저기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 안에 들어가면 여기 원근감 일치라는 요 버튼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원근감 일치라는 버튼 메뉴를 딱 클릭을 해주면 자, 막대기가 이렇게 나와요. 막대기가 나와.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빨간색은 X, 녹색은 Y, 파란색은 Z예요. 자, 그거를 맞추는 거야, 이제 방향을. 자, 얘를 잘 놓고 일단은 자, X를 여기서 자, 여기가 X야. 하나가 자, 이쪽 방향이 X예요. 자, 또 하나 X 이번에는 여기로 맞춰볼까? 자, 이쪽 방향이 X다. 이렇게 여기다 맞춰도 되고 여기다 맞출까? 여기 이게 더 나으나? 아쉬운 거는 이 그림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이 배경 그림을.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정확히 맞췄다고 생각할 정도로 맞춰야 돼요. 아주 자세히 하게. 자, 요거에 따라서 얘가 틀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면 이쪽이 Y겠죠? 자, 그러면 녹색. 자, 요게 Y야. 자, 이쪽이 Y고요. 자, 또 하나는 여기가 Y야.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거는 Z예요. 자, 이렇게 하나 놓고 자, 또 하나는 여기다가 놓고 X, Y, Z. Z를 이렇게 놔야 되나? 이렇게 놔야지 맞나? Y를 이렇게 놔야 되나, 이게? 자, 방향을 잘 맞춰서 이 그림하고 맞춰서 놓는 거예요. 자, 얘를 만약에 놔야 된다면, 자, Z가 이렇게 가고, 자, Y가 이렇게 가면, 자, 요게 지금 요 그림 형태가 지금 현재 요거의 원근감하고 어느 정도 맞게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여기다가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죠. 자, 기본적으로 키샷은 키샷은 우리가 알고 있는 Z 방향이 키샷에서는 Y 방향으로 설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Z와 Y를 바꿔서. 그러면 자, 요 그림을 지금 여기에 최대한 원근감에 맞게끔 설정이 된 거다. 그래서 자, 요거 꺼버리면 되고 그럼 요 상태로 나중에 요거를 렌더링을 걸어서 이 그림하고 합성을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자 방향도. 자, 환경에 그림자 있죠? 자, 이쪽 그림자, 여기다, 여기, 이렇게 주고, 자, 얘를 환경에서, 인테리어를, 익스테리어를 볼까? 아웃도어로. 자, 이런 거. 그러면 그림자 방향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죠. 지금
얘가 그림자가 이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요거의 이 그림의 그림자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도 그림자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야 이제 정상이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의할 거는 자, 요 HDRI 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움직이면 물체가 돌아가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요걸 지금 여기 요걸 적용시켰어요. 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자, 얘는 가만히 있고 요 그림자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방향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 방향을.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걸 갖고 조절하셔도 돼요. 회전.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조절하셔도 돼요. 자, 높이를 좀 더 높게. 그럼 그림자가 짧아지겠죠? 낮게. 뭐 사이즈. 뭐 이런 것들. 자, 밝기 좀 더 밝게, 어둡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자 값을 좀 만들어서 자, 얘랑 최대한 부드럽게, 얘랑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림자하고 나머지 부분도 만들어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경 이미지, 이 이미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배경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거기서 합성할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주셔도 되는 거예요.